초등수학에서 가장 어려운 학년은 5학년이지만 4학년 수학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초 5, 6은 물론 중고 수학 전부가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누군가는 별 특징 없이 지나가는 학년이라고도 하는 초 4의 수학은 사실 사소하지만 정말 중요한데요. 진도가 빠른 초 3, 초 4, 그리고 조금 늦은 5학년 학부모님들 초 4 수학을 정확히 알고 초 4 때 꼭 해야 할 수학 공부 제대로 챙겨주셔서 이 기회에 우리 아이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학부모를 위한 실천적인 교육 전문 채널 교집합 스튜디오의 주단쌤입니다. 초등 수학에는 각 학년의 중요 포인트를 설명하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초 1, 숫자 세기, 수학적 관찰. 초 2, 곱셈 구구, 덧셈과 뺄셈의 완성. 초 3, 분수, 자유자재의 사칙 연산. 초 4, 도형의 기초, 규칙 연습. 초 5, 분수가 전부, 입체 도형. 초 6, 비와 비율, 중1 수학. 이렇게 말이죠. 이 중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4학년 수학인데요. 1, 2학년의 수학과 친해지기, 수학에 흥미 갖기, 실생활의 수학과의 관계 경험하기 등에서 벗어나 초 4는 초 3 때 한 차례 수학의 추상성을 본격 경험하기 시작하는 초 3, 교과 수학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시기, 1차 난이도 점프와 같은 예방주사를 맞은 학년이기 때문에 혹자는 3학년, 5학년에 끼인 학년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게 지나가도 된다고 합니다. 또 실제로도 3학년 이후 많아지는 교과의 수 그리고 그 내용으로 인해서 정신없는 3학년 한 해를 보충하는 학년으로 4학년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4학년 수학이 이후 5, 6학년 또는 중고등 수학의 중요한 기점이 됩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초 4 때 배우는 단원을 말씀드려 보자면 큰 수, 각도, 곱셈과 나눗셈, 평면 도형의 이동, 막대 그래프, 규칙 찾기 여기까지가 1학기고요. 분수의 덧셈과 뺄셈, 삼각형, 소수의 덧셈과 뺄셈, 사각형, 꺾은 선 그래프, 다각형 이렇게 총 12개 단원입니다. 영역으로 구분해 보자면 총 12개의 단원 중에서 5개가 도형 관련 단원이고요. 측정과 규칙성 단원이 1개씩, 자료와 가능성 단원이 2개, 나머지는 수와 연산 단원입니다. 도형 단원이 많기도 하지만 타 단원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지 않다고 여겨지고 또 아이들도 크게 어려워하지 않는 단원들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죠. 그런데 이 단원들 중 꼭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3개의 단원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평면 도형의 이동입니다. 5학년 때 배우는 합동과 대칭의 기초이고 중등 기하는 물론 고등에서도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도형의 방정식과 관련이 깊은 단원이죠. 그리고 실제로 초3까지 도형을 크게 어려워하지 않던 아이들도 처음으로 어려움을 겪는 단원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만 그런 거 아니니까 일단은 안심하세요. 왜냐하면 평면 도형을 뒤집고 돌리는 단계에서 공간 추론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하기 싫어한다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아이나 엄마가 지친다고 해도 이 단원 그냥 저냥 보내버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고등이 되어서 기하 문제 답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절대 쉽게 넘어가지 마세요. 안 되는 아이는 다른 단원 공부 시간에 최대 3배 정도를 들여서라도 꼭 제대로 하고 가셔야 합니다. 미취학부터 가베, 레고, 맥포머스, 소머큐브 등을 가지고 놀면서 조작 경험을 해보지 않은 아이들은 2차원 종이 위에 그려진 도형의 이동을 잘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때 비싼 교구를 새로 사서 활용하게 하는 등의 거창한 계획은 세우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2가지만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종이를 직접 오려서 아이가 머릿속에 그 도형의 이동을 눈 감고도 그려볼 수 있게 많이 보고 또 실제로도 여러 번 반복해서 직접 해보게 하세요. 전교 1등하는 제 중2 제자도 이해가 안 가는 도형은 직접 눈으로 보려고 종이 접고 풀 붙이는 거 정말 많이 했습니다. 공작이 시시하다고 여길 나이가 아닌가 하고 망설이지 마시고 꼭 하세요. 이때 정말 아이들은 많이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이렇게 눈에 익은 도형을 실제 2차원 교과서 또는 문제집의 실제 문제들을 보면서도 적응하면서 풀려보셔야 합니다. 매번 종이 접고 풀 붙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조작 연습은 결국에는 머릿속으로 추론할 수 있는 기반일 뿐입니다.
연습을 통해 우리 아이만의 머릿속 공간에 입체라는 개념을 심어주세요. 연습하면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의할 단어는 규칙 찾기 단원입니다. 2학년 때 규칙 찾기는 가볍고 재미있게 배우고 넘어갔었던 그런 단원인데요. 4학년 때 만나는 이 규칙 찾기 단원은 본격적인 수학이라는 옷을 입고 수, 도형, 계산식에서 규칙을 찾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이 단어는 5학년 때 배우는 규칙과 대응, 6학년 때 배우는 비와 비율, 비례식과 비례배분을 거쳐 함수의 기초가 되는데요. 함수는 중등 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수학을 포기하게 되는 단원이자 중등 때까지도 이 함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고등수학 전부를 포기해야 할 만큼 고등수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고2 아이들이 배우는 수학 1의 수열 단원과도 굉장히 관련이 깊은 단원이죠. 초등 저학년 때 사고력 수학을 재미있게 공부했었던 아이들은 그 연장선상으로 이 단원을 재미있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사실은 사실 중고등학교에서 이 규칙 찾기 문제가 시험에 종종 나오곤 하는데요. 이때마다 반드시 규칙은 있다라는 문제의 설명에 따라서 노가다라고 보통 얘기하죠. 다 그려보고 다 써보면 어떻게든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 나이가 돼서 그 학년이 돼서 다 그리고 다 쓰면서 문제를 풀게끔 지도하시면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사실 자연이나 현상 속 불규칙해 보이는 것들 중에서 규칙을 발견해내는 것이 수학자들의 업적 중 하나로 여겨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규칙 찾기는 수학의 재미를 느끼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단원이에요. 이 단원은 주변의 다양한 현상에서 규칙을 찾아보는 것으로 가볍게 연습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아이가 규칙 단원을 굉장히 즐거워한다면 1031 문제집 아시죠? C가 보통 규칙과 논리 파트인데요. 이 문제들을 아주 적은 분량씩이라도 재미있게 도전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규칙과 논리를 따져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추론 능력이 키워지고 수학적 흥미, 도전 의식까지 생기는 건 덤일 테니까요. 세 번째는 도형 단원들입니다. 앞서 말한 평면 도형의 이동을 제외하고 특히 4학년 때는 측정 영역과 공유하는 단원인 각도, 삼각형, 사각형, 다각형이라는 단원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 단원들은 아이가 수학 용어를 잘 알고 관련 개념을 잘 이해하면 중등 기하까지 깊이 있는 영역 선행이 가능한 단원들이기도 합니다. 3학년 때 배우는 원까지 함께 엮어서 평면 도형들의 정의와 성질, 관련 문제들을 익숙하도록 연습하는 중요 학년으로 이 4학년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교과서, 수학사전, 개념서 등을 기반으로 초3, 4에 배우는 모든 도형의 용어들을 한번 정리해보세요. 그리고 반드시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조금 어릴 때 하던 공부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도형 카드를 가지고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백지 테스트를 여러 번 실행해서 백테스트 사용법은 이 위카드 영상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모든 평면 도형들을 하나의 종이 위에 정리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단, 그냥 개념을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형 문제들을 가능하면 익숙하도록 많이 풀려보시는 것을 권하고 싶은데요. 보통 연산 문제집은 초 6학년 때까지 하면 좋아요. 사고량은 저학년 때 주로 하세요. 이런 종류의 조언을 도형에서도 해드리자면 도형 문제집은 4학년 때 집중적으로 그리고 단계를 높여서 아이가 조금은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까지 도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중등 2학기 수업들이 엄청 쉬워질 거예요. 도형은 초4에 집중 학습하는 것을 강추합니다. 중등에서 꽉 잡아야 하는 기하, 초등 4학년 수학이 그 기초라는 거 명심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초4 수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안 중요한 학년이 어디 있고 또 각 학년마다 모두 포인트, 즉 집중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4학년 수학은 상대적으로 너무 그냥저냥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오늘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초4 새학기 진행하고 계신 초3맘 여러분, 그리고 조금 빠른 선행으로 초4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아래 학년들, 조금 늦은 5학년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단원들, 그리고 해야 할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적용하셔서 아이들 초등 수학이 조금이라도 쉽고 또 가능하면 많이 남겨서 중등으로 갈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